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올해 3월 10일부터 중국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20대 여경, 여자 경찰이요. 20대 여경의 성 스캔들이 중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성의 렌윈강이라고 하는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여경은 1994년생이니까 올해 27살인데요. 이 여성이 만 19세였었던 2014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년 동안 여러 명의 현지 공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경이 가족들과 합세를 해서 여경과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과 공산당 간부들을 협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무려 엄청나게 뜯어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2억 5천만 번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영상 먼저 보실까요? 이 여경은요, 다수의 공산당 간부 및 정부 공무원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여경에게 13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경이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서 자신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공직자들을 협박했고, 이 여성과 관계를 맺었던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정부 공무원들은 이 여경의 가족들에게 돈을 갈취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경 가족들은요, 주로 임신, 이별 보상, 부동산 구매 등등의 명목으로 10만 위안에서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최대는 128만 위안, 약 2억 2,300만 원까지 총 372만 6천 위안, 약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 정도를 5년 동안이나 갈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경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에는 렌윈강시 공항국의 하이조 분국과 커우 분국의 부국장들을 비롯해서요, 파출소장 2명, 보건위생원 부원장 1명, 초등학교 교장 1명 등 총 9명의 공직자가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자, 20대 중반에 불과한 지금 27세니까, 그런데 19살부터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여경이 가족과 협력해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공직자들을 역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서 장수성의 한 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9일 이 여경에게 13년의 징역형과 벌금 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경과 성관계를 맺은 9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경은 전체 갈취했던 돈보다 더 많은 벌금도 내고 13년의 징역형을 살았지만 이 여경과 성관계를 맺은 9명은 전혀 처벌이 되지 않았고요. 사법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직에서는 면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지금 이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왕씨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여경은 쉬씨성을 가진 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왕씨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 여경의 사진으로 대체되어 퍼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여성이 피해받은 사실을 기자들도 또 얘기를 하고 해서 이 여성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난성 출신인 이 여성의 영상도 인터넷에 신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여경의 성 스캔들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한 지방 언론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법원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공직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로 판단하는가? 판사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러면서 판결이 염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계속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만이 인터넷으로 점점 더 퍼지자 결국 중국 공산당의 관영 언론들도 여기에 비판의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도 나오고요, 만화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커지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산당 기율감독위원회가 9명의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공개를 하긴 했는데요. 역경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9명 중에서 7명은 공산당 직무 취소 및 면직 처분을 내렸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한 명의 부국장은, 경찰 부국장이요, 이 부국장은 역경과의 성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친지의 사설 도박장을 뒤를 봐준 이 사건 때문에 눈 감아준 거죠. 이것이 적발되어서 징역과 벌금형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요, 이들이 단지 면직 처분만을 받았다면서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요, 법원이 같은 공산당 당원들에게는 공산당 내부의 가변 벌칙을 적용했을 뿐이고 사법 처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법원과 공산당이 자기 파들의, 즉 같은 식구들의 특정인을 두둔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민일보도, 인민왕도 여기에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아주 짧게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요, 9명의 공직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성뇌물 수수와 같은 죄명으로 사법 처리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뜨겁게 법원을 비판하는 가운데 상소를 통해서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처음에는 당규에 의해서, 공산당 당규에 의해서 당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면직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사법 처리는 안 된 겁니다. 이 얘기했던 것처럼 뇌물수수, 처음에 19살짜리가 과연 처음부터 저렇게 했을까요? 가족들하고 해서 처음부터 그 성을 이용해서, 더더군다나 공산당 당직자, 파출소 소장, 파출소 분국의 부국장, 이런 사람들, 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을 과연 협박을 했을까요? 결국 초기에는 오히려 뇌물을 성뇌물 수수와 연관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이고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택한 이유는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제가 항상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복해서 바로 중국 인민들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지금 현재 오래된 그 세뇌 정치로 인해서 노예 같은 삶을 사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민생과 관련된 중국 인민들의 분노입니다. 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사건이 사실은 그냥 묻혀져 가는 건데요. 저 사건 판결이 난 것이 2020년 작년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밝혀지게 된 거는 최근 3월 10일부터거든요. 3월 10일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지방신문이죠. 지방신문에서 이 판결문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이걸 인터넷에 그냥 퍼뜨린 겁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이 사건이 알려져서 네티즌들이 공직자 9명이 부적절한 관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자냐, 이 사람들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물론 돈은 듣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도 받아야 된다. 사법 처리를
공산당 당규가 아니라, 자, 이런 여론이 일어나고, 이 여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인민일보나 인민왕, 신화사 이런 관변 주류 언론조차도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방정부,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특히 이제 신화통신에서 이 내용을 쓰는 바람에 중국 네티즌들이 오랜만에 신화통신이 제대로 된 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산당이 강해도 네티즌들의 힘, 결국 민중의 힘, 중국 인민들의 불만, 이것이 생계와 직접 연관되거나 이런 사회 문제로 크게 퍼질 때는요, 바로바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은근슬쩍 공산당 자기들끼리 봐주기로 넘어갈 뻔하다가 결국 지방 언론에 그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밝히는 바람에 인터넷에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갑자기 막 퍼지면서 사건이 좀 더 커져버린 거죠. 자, 이 사건은 이제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당연히 인민법원은 이제는 아마도 이전과 같은 관례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자, 법이 인민을 무서워하고 법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길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여권, 또 야권에도 물론 있지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이 사법에 대한 불공정성, 이거 너무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법원 당국이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2심에서도 중국 네티즌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